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백제 흑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역사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하죠. 사람은 감각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물질로 된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물질만으로 이루어졌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또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첨단 과학 얘기를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첨단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측정 장비를 통해서 감각을 확장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고 삽니다. 그런 결국은 우리 감각 세계를 확장하는 거에 불과하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예시를 하나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이제 여기서 보는 이제 이런 우주에 관련된 사진인데, 이게 무슨 성운이 어떻고 이게 무슨 신성이 폭발하는 관계이고 이런 식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게 저쪽 우주 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올려놓고 그걸로 우리가 찍듯이 사진 찍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X선 사진입니다. X선 사진인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찬드라 위성이라는 건데, 찬드라 위성이라는 게 X선을 측정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걸 전산 처리를 해서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래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천문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은하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중심하고 맨 은하의 가상자리하고 속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력 렌즈라는 건데, 그 별 근처를 지나는 빛은 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천문학자들이 여태까지 생각하던 그런 어떤 휨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점점 기기가 민감해지니까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감지 못하던 이상한 에너지가 밑에 깔려 있더라. 이제 그런 사실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던, 감지 못하던 그런 무슨 물질인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다크메타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거더라. 우리가 지금 이 물질로다가 알고 있는 게 나름대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는 4.9%밖에 안 된다. 에너지가 26.8%는 암흑 물질이다. 나머지는 또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감도 안 잡히는 또 그나마 또 한 70% 넘게는 에너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5% 정도.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7% 정도. 나머지 60몇 프로, 그러니까 68%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암흑 에너지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이제 그 더 많은 세상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람한테서는 안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요새는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에도 과학적인 그런 사실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의 몸 그것만 사람이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임사체험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완전히 이 사람은 사망을 했어 라고 의사가 임상적으로 사망 진단을 한 상태에서 소생을 했어요. 뭐 한 사흘이 지났다든지 일주일이 지났다든지 그런 사람이 당연히 기억이 있을 리가 없죠. 왜? 뇌도 이미 정지된 상태를 의사가 다 이제 측정을 하고서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한 거니까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데서 일어난 일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나한테 와서 무슨 처치를 하더라. 누가 와서 나한테 무슨 평소에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인데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록을 이제 하는 단체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아마 10,000건 단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의 다수가 우리말로 치면 깨달음을 얻었던 견성을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견성을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여태까지 살았던 거와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그래서 하여튼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할 때 정말 사람다움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사뭇 강조를 하고 싶고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다. 뭔가 지금 정말 갈등과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뭐 분쟁 아주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삶,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역사 지식도 필요한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제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임사 체험을 신경외과 의사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병으로 인해서 이 뇌가 뇌세포가 파괴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기생충 같은 게 있어갖고서 뇌세포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뇌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까지 경험을 하는 거고. 그랬는데 살아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류의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서적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계속 이 사람도 그 후의 삶을 다시 이제 똑같은 제목으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해갖고서 책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까도 이제 뭐 그 이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그 문화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제 다른 데하고는 다른 뭐 지방이라고 그래야 될까 영역이라고 그래 그런 데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장대한 여정을 겪으면서 굉장한 정신문화를 남겨놨다. 그것이 3.1 신고에 남아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별도로 언제 한번 몇 번에 나눠서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어려운 내용과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얘기도 할 텐데 그런 것 중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그 이제 세 가지 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천부경이라고 하는데 81자로 된 거고 3.1 신고 요게 지금 글자가 그 컴퓨터를 바꾸다가 보니까 요 신자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신자는 그 아주 그 지금 귀신 신자라고 그러면 그 신자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66자로 글 366자로 된 이제 경이고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참전개경이라는 거는 이 참전개경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 나면은 유교가 얼마나 좀 허접스러운 그 가르침이냐라는 거를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하여튼 요거는 또 366조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 3.1 신고, 참전개경은 정말 전 인류한테 알려서 그 자기 스스로의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이제 그 3.1 신고의 366자를 요걸 해놓는데 근데 우리가 현재 쓰지 않는 글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없을 문자인데 그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받쳐주지 못해서 저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영자도 이게 그 영원이라고 할 때 영자인데 요게 이제 그 다른 영자고요. 중자도 그러니까 무리중자도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인이 세 개 있는 그런 자인데 이제 하여튼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그 366자 속에 정말 대단한 논리, 정말 어떤 그 인류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비교의 대상조차도 없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역사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의 흥망을 말씀드린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우리 역사에서 그 삼국시대에는 시대적으로 허리에 상당하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아주 상고도 아니고 아주 최근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시대고 그 삼국시대에 공간적으로 그 중간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백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삼국사라든지 뭐 그 그러니까 18사의 동의전이라든지 거기에 이 백제가 가장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명이 그러니까 백제의 지명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는 어디구나 하는 거를 아주 특정을 잘 할 수가 있는 아주 그런 그 훌륭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선 백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시대적 이제 그 허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환단곡이라는 그 기록을 제도권 사학에서는 아주 질색을 하는데 뭐 위서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환국이라는 얘기는 아예 그 뭐 취급도 안 합니다. 그나마 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기라든지 이런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주는데 환국은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서기로 이제 요새 얘기를 하니까 서기로 보면은 서기 전 7199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3301년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임금은 7분밖에 못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임금이 아니라 유목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부족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돼서 이렇게 어느 시대 한 500년은 어느 쪽에 있는 그 부족에서 임금이 나와서 다스리고 또 어느 시대에는 또 다른 쪽에서 나와서 또 뭐 한 몇백 년 다스리고 아마 그런 기록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 수명이 뭐 4, 500년씩 뭐 5, 600년씩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임금이 7분밖에 없는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이제 1656년간을 이제 그 지속을 했고 그 뭐 환웅이 어떻고 무슨 뭐 단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군의 아버지가 뭐 환웅이다 뭐 뭐 그런 전설을 갖고 있는 그 임금님은 이제 환웅이라고 그러고 천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1656년이 이어지고 조선이 있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나니까 조선이 망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기전 239년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소의 이제 혼란 기간을 갔죠. 그래갖고 그 혼란 기간을 갔는데 그 동안에 뭐 이제 그 마한이라는 이제 분국도 있었고 번안이라는 분국도 이제 같이 망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가 또 다시 생깁니다. 한이라는 나라가. 근데 여기서의 한이라는 거는 지방 분권으로서 한이고 이쪽의 아래쪽에서는 그 나라 이름으로서 한이니까 그 이제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혼란기 때 이제 그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고구리로 모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리가 모두 정벌을 하죠. 그래서 그 주몽이라는 분은 다물을 한다. 그러니까 다물의 뜻이 뭐냐? 고토를 회복한다는데 주몽이라는 분이 그 개국을 하면서 그 옛날 땅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구리의 땅을 회복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옛 땅을 찾는 거를 다물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우리말 사전에 없대는 거는 참 불행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고구리가 시작이 되면서 고구리의 그 그러니까 대국자인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그 분국을 나가서 그러니까 주몽이 먼저 있던 곳에서 유리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을 하게 되니까 온조가 그럼 나는 뭐야 하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분국을 차리게 되는 게 이제 백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 시대가 이제 그렇게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삼국이 지나고 나서는 그 신라가 잠시 이제 후삼국 시대다 그래서 뭐 한 5, 60년 이제 좀 혼란스럽다가 이제 고리가 되고 고리가 조선이 되고 이제 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역시 허리인 시대가 된다. 이게 영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어디서 그냥 쬐끄맣게 그 도시 몇 개를 갖고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점점 이제 마한을 흡수를 하죠. 마한을 흡수를 해갖고 내 땅이 넓어지고 그 동성왕 때 같으면은 엄청나게 넓어진다. 동성왕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의자왕 때는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소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이 서역 그러니까 서쪽에 우리가 이제 장안국가라고 합니다. 진안국도 하고 장안국가라고도 하는데 그쪽까지 다
그 정벌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왕성했던 시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구리가 북쪽에 있고 신라와 외에는 남쪽에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백제는 그 지역적으로 봐서 중간 위치에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몇 번 이제 그 소개가 됐었던 내용인데 그 글로 돼 있었던 거를 제가 이거 풀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삼국지와 후한서가 이제 시대적으로는 앞섭니다만은 삼국지가 그 먼저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후한서가 삼국지를 베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삼국지를 앞에 내세웠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삼국지 후한서가 요 내용이 같습니다. 약간의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부여는 장성 북쪽에 있고 현토에서 천리 멀리 있다. 남쪽으로는 고구리가 있고 동쪽은 음루가 있고 서쪽은 선비와 접하고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요건 이제 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몽골 정도의 내몽골 위쪽에 있는 걸로 지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리는 근데 거기 보면은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이래 갖고서 이제 저 사람들은 그거를 그 지금 황해를 동해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우리 땅에서만 삼국이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닌 게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고구리, 변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가 되었습니다. 고구리와 백제는 전성시에 강한 공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는 오호를 침입하고 북으로는 유연제를 휘어잡아 중국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수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쪽으로 5월, 북쪽으로 유연제로라는 유연자가 빠졌네요. 유연제로라는 거는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 뭐 어떤 그 사설을 갖다 놓더라도 여기 있던 지명이지 이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올 수는 없는 지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여기다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명도 북평태연이 그러니까 그 어양은 여기 이제 북경에서 북경 지역 내지는 북경 서쪽에 있는 거고 해주는 여기 저 연영성 여기 어디쯤 되는 거고 뭐 이런 지명으로 봐서도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량서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 400년 이제 그때쯤 되는 이제 그 나라인데 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고구리는 한나라 때 현토군에 있다. 고구리라는 게 이제 이게 좀 애매한 얘기예요. 이게 나라의 그 고구리인지 그 군으로서의 지방의 그 군이나 현으로서의 그 고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토군에 있다. 요동의 동쪽에 있으며 요동 천리쯤 떨어져 있다. 굉장히 과장이 심한 거예요. 천리씨가 안 갑니다. 한나라 위나라 때는 남쪽에 그 조선과 예목을 접하고 있고 동쪽에는 옥조, 북쪽에는 그 부여와 접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처음에 삼한이라는 나라였는데 백제는 그 중에 하나였다. 뒤에 점점 강대해져 여러 작은 나라들을 합쳤다. 본래 부리와 더불어 그러니까 고구리 얘기하는 겁니다.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근데 진나라 때 부리가 요동을 경략을 하니까 고구리가 요동을 경략을 해서 다 먹어버리니까 백제는 이제 덩달아서 그러니까 요소와 진평 2군을 점거해갖고 거기다가 백제군을 설치를 했다. 그런 걸 또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리는 북쪽에 있는데 그 백제는 요의 동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의 서쪽에도 있었다.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신라는 백제 동남 5천리 밖에 있다. 동쪽 가에는 대해, 남북으로 구리와 고구리인가 남북으로 구리와 백제와 접했다.
위나라 때는 실로라 불렀고 종나라 때는 신라 또는 사로라 했는데 나라가 작아 홀로 사신을 보낼 수가 없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신라라는 나라는 아주 그 상당한 기간 동안 굉장히 작은 나라로서 존재를 하다가 그 뭐 화랑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부강해져 갖고 나중에는 그 이제 고구리도 이제 멸망을 시키고 백제도 멸망을 시키고 이제 그런 정도로 강국이 됐다.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신라는 그러니까 남쪽 북쪽으로다가 그 고구려하고 백제를 같이 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모양이 이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걸 다른 면에서 한번 보면은 하여튼 백제는 고구리와 함께 요동에 있고 요서에는 진평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진평이라든지 그 요소가 어디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다시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 영역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삼국지 후한서 구당서 신당서를 이렇게 저걸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배열표를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요게 이제 하북성의 이제 허리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런 정도 북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중간 정도 아래는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동서로 구분해서 송서라든지 남제서라든지 량서라든지 북사, 부당서, 신당서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진평과 백제는 진평과 이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여튼 요 서쪽에 있는 걸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그 전부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요동 요소는 기준을 어디로 삼냐 하면은 이쪽에 있는 그 바레만 이쪽에서 올라가는 강줄기 요하를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는 이거는 요 나라가 생긴 다음에 요하라는 그 개념이 생겼고 요하의 동서의 요동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청나라 때까지 요라는 지역명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청나라 때까지. 그러고 언제부터 저거냐면은 신해혁명이 나고서부터 이 요라는 지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를 구분하는 겁니다. 왜? 이쪽에 있는 지명이 전부 다 요동으로 나오거든요. 그 고구리 전쟁 지명도 그렇고 백제 전쟁 지명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전부 다 지명을 요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부 다 이쪽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요 서쪽에서 백제가 차지했던 진평이군이라는 데 있는데 그거는 요의 분명히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백제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백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소까지 백제는 그러니까 정벌을 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백제의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게 저걸 해보면은 백제 흥망과 관련해서 지명이 진화 대륙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 지명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역 상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은 아마도 그 위치를 그 유적이라든지 유물을 더 찾아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 영역을 가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물을 못 찾는 유적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을 못 하는데 아마 우리가 거기를 자유스럽게 갈 수 있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삼국이 자기네들한테도 조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협조적이 되면은 이런 유적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와 진화 18사의 영역을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든지 뭐 이런 그 풍토하고 관련된 기록이 많아서 아주 그런 특성으로 봐서도 이 땅일 수 있느냐 저 땅일 수 있느냐라는 걸 뭐 구분하는 기준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그 발해와 신라가 그 백제 땅을 논아가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봐서도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좋은 점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잊혀진 그 이 발해를 복원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 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에 보면은 문영왕릉이라고 있죠. 그 문영왕릉이라고 했는데 거기 분명히 백제 사마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문영왕하고 그 사망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유사한 데는 있기는 있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왜 그 왕릉을 여기다 썼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그 연계를 하여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를 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강조했던 대로 요동요소 기준을 이제 알 수 있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삼국이 얼마나 중요했냐는 건 백제의 그 전쟁 기록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써 그 이제 삼국이 얼마나 역사의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냐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아주 그 외에도 많은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백제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한성 기록을 우선 한번 살펴보는데요. 백제 한성은 그 어떤 이제 기록을 이제 재밌는 기록을 갖고 있냐면은 이 백제는 이렇게 그 궁궐을 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궁궐 짓는 거를 좋아하는 그 임금님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 기록이 많은데 16대 진사왕 때 보면은 그 궁시를 고치고 수리했는데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기이한 새와 특이한 화초를 길렀다. 이런 걸로 봐서는 가서 잘 조사를 하면은 그 앞뒤 기록을 봐서 이 지역이 어디 있는가를 짐작을 하면은 이 인공적인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재밌는 기록이 요런 기록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요 비유왕 때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왕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그 왕궁 남쪽 연못 가운데서 불이 일어났는데 불꽃이 수레바퀴와 같았으며 밤이 지나서야 꺼졌다. 근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 유전지대 아니야? 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산동성에서 하북성 그 해안 지역이 그 유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게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지대에 한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한성하고 뭐 그 웅진하고도 이렇게 멀었던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다 고기니까 하여튼 그쪽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제 그 아주 그 심증을 아주 굳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성을 딱 잘라서 어디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북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이제 펴고 그리진 않는데 동쪽으로는 신라에 닿아 있고 북쪽으로는 고구리가 접하고 그 도성은 거발성이라고 그랬다. 아니면은 고마성이라고 했는데 고마라는 거는 그 일본의 그 고마라는 지명이 무척 많죠. 그러니까 곰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일본이 그러니까 왜라든지 백제계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거발성이라는 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불이라는 이제 옛 조선의 앞에 있던 나라가 이제 그 불인데 거기 첫 번째 임금님이 거발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딴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방을 이제 뭐 5개를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는 고사성이 있고 동쪽에는 득안성이 있고 남쪽은 구지하성이 있고 서쪽에는 도선성, 북쪽에는 웅진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 고사성을 요 글자대로만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지명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지명을 못 찾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를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면은 현대 지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기록이 또 분명하게 그 삼국 관계의 그 위치 관계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 지리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삼국사 권 30주인데 후한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삼한은 78개국이 있었는데 백제가 그 중에 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삼한 속에 있던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다른 기록하고는 잘 일치가 안 되긴 합니다. 백제 동쪽 끝은 신라고 서쪽과 남쪽은 큰 바다를 하고 있고 북쪽에는 한강에 닿았다. 그런데 이 한강은 하수를 얘기합니다. 지금 황하 그러지만은 황하를 이르는 이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수도 되고 여기는 한강이라고 하는데 한강도 되고 그 다음에 면수도 되고 진수도 되고 이름이 그 시대별로 이렇게 다 각각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거발성, 고마성으로 말하며 오방성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삼국사에도 이 북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전을 이제 한성 말고 도비전을 여러 번 했던 기록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구리만 해도 이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기가 이렇게 쉽지를 않은데 하여튼 좀 백제에는 분명한 기록이 있어요. 역시 지리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리지 4는 고구려와 백제에 관한 지리지인데 백제 항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요거 봤던 얘기고 그 다음에 백제 서쪽은 월주라고 하는데 월주는 제가 어딘지 딱 잘라서 저건 못하겠고요. 남쪽은 왜라고 그랬고요. 북쪽은 고구려였다. 그 다음에 다른 서적을 보니까 동명왕의 셋째 아들인 원조가 그러니까 서기 18년에 졸본무효에서 위례성에 와갖고 도읍을 세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위례성하고 같은 위례성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위례성에서 389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 고구리의 남평양을 빼앗아 갖고 한성에 도읍을 했는데 105년을 거기 있었다. 그 다음에 문주왕 때 개로왕이 이제 군시를 많이 주고 건축을 많이 하다가 장수 홍제한테 이제 죽게 되죠. 그래갖고 문주왕 아들인 문주왕한테 이제 야 너한테 이런 꼴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하여튼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라 해갖고 문주왕이 웅천을 갑니다. 근데 학교 역사에서는 이제 공주라고 빠득빠득 우기는데 공주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63년 동안 있었고 서왕 때 이르러서 소부리로 옮겼는데 나라는 남부여로 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기록에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부리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의자왕 때 웅진 나루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면은 고기가 고기였던 거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부가 있었는데 37개 군이 있고 성이 200군데가 있었고 76만 호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기록에 보면 인구가 또 700만이다 그러는 거 보니까 76만 호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만 호 치면은 대충 한 350만에서 400만 정도 보면 되는데 그거는 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록을 보면은 당나라 때 그 땅에다가 웅진, 마한, 동명 5도덕부를 뒀다. 그러니까 5도덕부 그러니까 여기 3개만 얘기해놓고 5도덕부를 뒀다 그러는데 백제 본기에 본기에 오히려 5도덕부가 있어요. 웅진, 마한, 동명, 금년, 덕안. 근데 지금 찾을 수 있는 도시는 동명,
그러니까 하북성 그 경계에 있는 산동성에 동명시가 있고, 근데 이 동명시는 하북성으로 갔다가 뭐 산동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덕안이라는 건 이제 그 안희성 남쪽 그쪽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밖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는 그게 전혀 그런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원장님 지나가고 나면은 못 돌아올 것 같아서 네. 저기 남부여 말입니다. 네. 제가 듣기에 남부여는 제주도에 있는 부시가 남부여 부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백제 부시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제가 듣기에. 네. 그래서 그 옛날 그 대륙에 있는 백제 땅이 네. 백제가 되기 전에 남부여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후대에 뭐 남부여라고 했다 그러는 기록인데 이거는 다른 기록에서는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웅진하고 사비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런 지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웅진은 대산 서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패망 시대의 지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전반을 살펴야지 그게 문이 열렸어. 제가 할게요. 전반을 살펴봐야지 이 웅진하고 사비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군사력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록상에서. 근데 의자왕 2년에 보면은 하미후성이라는 게 나와요. 하미후성을 그러니까 점령을 했다. 근데 미후라는 얘기는 달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중공의 사이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두거든요. 그 검색을 해보니까 중화 미후도 그래갖고 나오더라고요. 미후만 넣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섬서성, 호북성, 호남성, 하남성, 안희성, 강소성, 절강성, 강서성, 복관성, 광동성, 광서성. 그러니까 그 황하 아래쪽에서는 거의 다 그러니까 생산이 되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진은 지금 그 호주 달에 있잖아요. 그 양달에 그거를 그림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조가 안 되고 하여튼 지역적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던데. 근데 우리는 그런 큰 달에는 없죠. 하여튼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왕 3년에 이제 당나라와 교역 지점이 되는 항성을 이제 뺐습니다. 그러니까 항성은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성을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굉장히 고통을 겪게 돼서 이제 이제 신라하고 이제 당하고 합해가게 된 이제 합세를 하게 된 이제 동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16년에 이제 전쟁이 이제 한참 이제 저걸 때 흥수라는 분한테 가서 야 이거 방어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치면을 방어하라. 근데 현재 지명의 침구는 분명히 이렇게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이 구도 언덕구자고 이 현도 언덕 이 고개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건 분명하거든요. 지역적으로 또 여기 도시들이 쫙 몰려 있고 독산, 동성, 잠산 뭐 이런 거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20년에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의자왕 그러니까 백제의 마지막 이제 저건데 2월 달에 보면은 서울에 그러니까 왕도의 우물물에 핏빛이 돌았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적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적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나기 어려워하다. 그 다음에 개구리 그러니까 4월달에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4월달에 우리 이 땅에는 개구리 안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는 아마 홍수 조짐을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5월에 아주 폭풍과 폭우가 왔고 6월에 물이 얼마나 들어오냐면 배 돛대 같은 것들이 아주 큰 눈을 따라서
절문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스님들이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무리가 져서 보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도 이쪽 상황은 아니다. 그 나당문사가 백강으로 왔다. 근데 백강이라는 거는 여기 백마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요거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김제하라는 게 여기 또 김제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쪽에 그 김제라는 그 도시 이름이 있는데 그 전혀 그 근거도 없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웅진과 사비라는 것도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이제 그 지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고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빨간 거는 당나라가 이제 그 습격을 하는 그 공격을 하는 이제 그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공격을 한 데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거 한 건데, 혹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하고 백제하고 굉장히 그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잠깐 이제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요 기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백제 본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적혀져 있어요. 그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그 침공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물리쳤다라고 딱 글자 열자도 안 되는 기사밖에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남제서에는 이 기사가 엄청나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럼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이 강좌를 이제 끊기로 하면서 하나를 이제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땅의 백제 관련성이 분명히 있는 유적이 있어요. 그게 사마왕릉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지석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사마왕릉이라고 돼 있어요. 영동 대장군 백제왕 사마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영왕이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 사람들은 그냥 문영왕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요. 정말 제가 우리 그 역사학계를 정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영자는요, 영자로 발음이 되리 영자로 발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무령왕릉이래요. 아니 도대체 역사하는 사람들은 왜 지 마음대로 글자를 바꿔서 읽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왕비의 묘지석 뒷면입니다. 묘지석 뒷면인데 여기에 땅을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 묻히는데 땅을 사? 그 무슨,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언뜻 이제 요게 이제 무용왕릉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은데 이렇게 이제 현실로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 하나만 어떻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뒤에 그 왕릉 같이 이렇게 큰 능들이 여기 그러니까 무덤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거든요. 그것도 왕릉 같으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 뭐 이렇게 아주 그 품이 있게 이렇게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도 좀 우리를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근데 그 굉장히 큰 능들이 모여 있는 데가 나주가 또 많이 모여 있죠. 뭐 경주도 이제 155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 역사 학계는 망발을 좀 심하게 한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유적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림사지예요, 여기가. 요 안에는 뭐 이제 다른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모셔져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밖에는 이제 5층 석탑이 있는데, 이거 여기 가서 이게 지금 여기에 탕평벽제, 그러니까 그 백제를 정벌을 했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여기에 사면에 돌려서 그 백제를 그 소종방이가 멸망을 시켜놓으라 하는 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석탑에다가, 아니 부처님을 모시는 그 거기다가 그런 게 있을까?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석조인데 여기에 또 그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니 무엇가 이게 그 거리가 한 2km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뭐 자랑스럽다고 2개씩이나 해놨을까요? 아니면 뭐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상으로 해놓고 이거는 가짜고 뭐 그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사학계가 왜 이런 거를 정말 또 저거 제대로 안 하는지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조금 이제 유를 달려는 건데, 아니 이게 지금 검색을 하면은 광개토 대왕 호우 그래갖고 검색을 하면은 요렇게 제목이 달려서 나옵니다.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 관련 유물, 요렇게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고구리의 광개토경 호태왕 호우가 나왔으면은 고구리 유물이겠죠. 고구리 유물이고 고구리 것일 텐데 그걸 신라 고분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이걸 어떻게 정말 이해를 해줘야 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크기 있어요. 높이가 10.3cm, 입의 지름이 22.9cm, 요만한 거예요. 바닥 지름이 15cm, 그 다음에 최대 지름이 23.8cm.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은 겁니다. 거기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 10, 그러니까 10번째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글자가 16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중앙에 뭐 이제 또 정자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표시를 보고서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임진난 이전에 우리나라의 성벽의 구조는 전부 다 고구리의 그 아주 고유한 형태는 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성벽을 타고 올라온다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치를 이렇게 내놓는데, 그 임진난 이전에 그 성벽은 전부 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리 영역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양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렇게 글자를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한성이라고 나왔거든요. 한성이라고. 그러면 이 땅이 그 고구리 영역이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왜 굳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쉬고 넘어가겠습니다.